반갑습니다. 지금부터 CS5, 아도비 CS5 포토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 강좌가 지금 기초 강좌와 응용 강좌, 그리고 고급 강좌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포토샵 CS5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도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adobe.com. 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도비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포토샵 CS5 익스펜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바이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트라이얼 버전으로 일단 30일간 체험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요. 1기가가 좀 못되는 용량이죠. 979메가짜리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도비 사이트를 먼저 방문하셨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한 다운로드에서 포토샵 트라이얼 버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한번 눌러 볼게요.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네, 해서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운받기 전에 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요, 아도비 프로그램 파일을 자체 압축 파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고요, 해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자,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묻죠. 자,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두 개의 파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파일이 두 개가 하나의 파일을 두 개로 나누는 상태입니다. 이걸 받으셔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파일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S5는요. 이전에 있던 아도비 CS하고는 시스템 권장 사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스템 리퀘어먼트 해서 자, 윈도우 계열, 자, MS 계열을 쓰시는 분은 MS가 아니죠. 자, 맥 OS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 이쪽을 참고하시고요. 윈도우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를 짚어드리면 메모리죠. 보통은 메모리가 1기가, 요즘은 4기가 이상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램은 1기가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는요, XP 버전이라면 서비스 팩 3이 깔려 있어야 되겠고요. 윈도우 비스타라면 여기에 보면 홈 프리미엄, 비즈니스, 얼티메이트,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기본 사양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윈도우 7이든지요. 그 다음에 화면의 해상 모드는요, 기본 사항은 1024-768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1024-768로 놓고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와이드 스크린 쓰신다고 하면 기본은 1280에 800 정도로 놓고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요, 오픈GL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V메모리는요 256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퀵타임 플레이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퀵타임 플레이어는 여러분이 한글로 퀵타임 해서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창을 내리고 포토샵에 실행된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CS5입니다. 인터페이스가 CS3 이후로 CS4와 CS5가 인터페이스가 비슷한데요. 자, 기본 최초에 여러분 설치했을 때 기본 사항을 한번 제가 맞춰놔 볼게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놓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일단 제가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잠시 끈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5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도be 포토샵 CS5는요,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시스템의 시스템이 아니죠. 네,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큰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먼저 상단에 파일부터 에디트 이미지스 레이어 셀렉트 필터 뷰 윈도우 헬프. 자, 여기는요 주메뉴입니다. 주메뉴. 인터페이스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항으로 얘기하자면 비행기 뜨는 공항 있죠? 관제탑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창. 그래서 패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윈도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패널은 전부 다 이쪽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 해당하는 것들도 자,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가 이제 작업 영역이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되고요. 도구 상자에 해당하는 도구 상자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속성들은 해당하는 도구를 선택했을 때 바로 여기에 뜨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도구 상자에 대한 속성 창이 됩니다. 여기에 뜨게 되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이 부분은요,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인데 포토샵을 조금 더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을 하시게 되는데 포토샵을 그냥 포토샵만 공부해봐야지 하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해서 본인들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웹 디자인 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웹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예, 웹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포토샵을 주로 다루신 분들은 보통 디자이너를 하게 되죠. 디자이너. 네, 디자인 쪽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드림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코더, 코더라고 합니다. 또는 퍼블리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보통 그 꼼꼼하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성이 잘 맞다. 그런 분들이 하는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래셔가 있겠죠. 플래셔. 그래서 플래셔 같은 경우에는요. 모션 쪽이 있고요. 플래셔는 모션, 그러니까 움직임만 담당하는 분이죠. 그래서 모션 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액션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시키는 거죠. 내가 무언가 값을 입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무언가가 연동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 이렇게 되겠고요. 웹에서는 이 밖에도 쇼핑몰 쪽으로 가면 광범위하죠. 쇼핑몰 쪽에 가게 되면 MD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는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코더 당연히 있습니다. 네, 플래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작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획자도 있죠. 예, 기획자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데 기획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터도 있습니다. 마케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쪽으로 가보게 된다면 이러닝 컨텐츠라든지 교육 컨텐츠로 가게 되면 이러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러닝 해서 LEARNING 해서 이러닝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 컨텐츠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플래셔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웹에 대한 시장은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쪽에서는 편집 디자인 쪽
그래서 편집 디자인 쪽에서는 뭐 북커버 디자인 또는 어, 패키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 그 다음에 뭐 CI라든지 로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분야에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은 포토샵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드림위버라든지 플래시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도 진행하실 분도 아마 생기겠죠. 예, 그런 분들은 또 본인들한테 잘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만 공부를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나한테 적절하게 잘 맞는 부분들, 맞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흥이 나고요. 재밌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피드백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한 게시판도 운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고민스러운 것들, 궁금한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도비 포토샵을 진행을 할 텐데, 아도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도비. 아도비. 요 아도비라는 회사는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도비라는 회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예, 파는 회사죠. 그러면 아도비 포토샵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그 프로그램이 홍보가 되고 그리고 잘 팔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뉴명이라든지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이거 셀렉트, 필터, 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예, 거듭되는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일 최적화된 적합한 명령어와 적합한 아이콘의 모양을 디자인을 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된 것들이 이렇게 포토샵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명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도비 제품군에서 포토샵을 쉽게 그리고 마스터를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일러스트로도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효율적이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진 모든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으셨다면 저와 함께 공부할 때에 제가 메뉴명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기식이 아닌 이해도 숙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